자, 김정현 한국사 봉투모의고사 6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나씩 가봐야 되겠죠? 갑니다. 슉! 1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국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군요. 자료도 없고 선지만 쭉 나와 있는 역시 OX 스타일의 문제이죠. 가보겠습니다. 고구려는 논농사가 발달하여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다 돼 있는데 고구려는 남쪽에서요, 북쪽에서요. 고구려는 동강 유역의 압록강 중류 지역에 잘 잡았지만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논농사는커녕 농사가 잘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논농사가 되려면은요, 기후도 좋아야 되고요, 특히 온도가 괜찮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북쪽 지금 고구려가 있던 지역은 후대까지도 논농사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발해도 그랬었고요. 자, 논이 아니겠구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2번 부여는 부전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요.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고구려 얘기죠. 고구려가 태조왕 때 동옥저를 정벌하여 그때부터 공물을 징수하고 있었답니다. 3번 옥저에는 남의 마을을 침범하지 않는 책화라는 풍습과 민면의제가 있었다. 뒤에 건 맞지만 앞에 건 틀리네요. 책화는 남의 마을을 들어가면 소나 말이나 생구, 노비로 변상하는 어느 나라의 동해의 풍습입니다. 자, 4번 사반의 사람들은 초가지붕에 어떤 집, 반음집이나 또는 귀틀집, 귀틀집은 내 귀퉁이를 이렇게 엮어놓은 통나무집이 아닐까 추정한다 그랬었고요. 반음집은 반만 음집이니까 초가집 같은 모양이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제천에서는 5월과 10월에 두 번 일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10월에 추수감사제, 부의 경우에는 12월에 있었던 영고가 있었습니다만 사마는 5월에 수린날, 10월에 한 번 더 두 번의 계절제가 있었죠. 맞는 건 몇 번? 4번입니다. 각 나라의 풍속이 뭐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거니까요. 요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 됐습니까? 됐지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발해의 행정 조직을 묻고 있군요. 가볼까요? 수도를 포함하여 5경을 설치했다 되어 있는데 발해는요, 선왕 때 가서 5경 15부 62주에 5경 15부 62주에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했단다. 요거 문왕 때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문왕 때는 통치체제를 웬만큼 완비했습니다만 지방제도는 아무래도 전체 영역이 확정된 다음 선왕 때 영역이 지금의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모양처럼 확정된 다음에 가서 5경 15부 62주. 자, 5경은 5개의 수도를 말합니다. 상경, 용천부인 수도를 포함하여 중경, 서경, 남경, 그리고 뭐가 있죠? 동경이 있었죠. 동서, 남중, 상, 그죠? 5개 5경이 있었고요. 15부는 지방의 거점에 있는 15개의 부를 말하는데 요거 포인트 주시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라나 이런 나라는요, 주의 장관이 도독이에요. 근데 우리 발해는 부의 장관이 도독입니다. 그리고 주에는 자사를 뒀었죠. 그렇죠? 15부에는 도독이 있었고 62주에는 자사가 있었답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신라 발해가 약간 다른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주는 역시 이를 포함한 이제 지방의 각 지역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 가볼까요? 1번부터. 수도를 포함하여 5경을 설치했다. 그렇다고요. 상경, 용천부가 나중에 문왕위에 쓰였습니다만 그 외에 5경이 있었죠. 물론 그 전에는 중경이나 동경이 쓰인 적도 있었죠. 자, 2번입니다. 상경성은 문왕 때 만들었는데 그 당시 당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물을 정벌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의 수도인 장하성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게 상경 용천부의 발굴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지요. 3번 지방정심제에는 15개의 부를 두었고요. 그렇죠. 4번 부에는 자사, 주에는 사신 그랬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부에는 뭐 도독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에는 자사, 사신은 뭡니까? 사신은 신라에서 오소경의 장관을 사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소경장관이 사신이었고 발해의 경우에는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를 두었다. 그 밑에 촌에는 수정이 있었다라는 거 앞에 자료에서 본 적 있을 겁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그림이 또르륵 나와 있는데 고맙게도 밑에 글씨가 나와 있죠. 어느 탑인지. 물론 여러분이 고수가 된다면요, 사진만 보고도 탑의 이름을 알아맞히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탑의 이름과 특징들을 잡아두세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사진 문제가 좀처럼 나오진 않습니다만 간혹 나오는 적이 있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름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겠지만 사진도 눈에 익히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는요, 분황사 모전석탑. 경주에 있는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전이 뭐죠? 벽돌입니다. 모는 모방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벽돌탑을 모방했지만 사실은 석탑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 깎아가지고 화강암을 깎아가지고 그걸 쌓아서 만든 탑이에요. 본래 층수도 높았겠지만 지금은 3층 높이 정도만 겨우겨우 복원을 해놓은 것이고요. 경주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황사 어느 왕 때 만든 거죠? 선덕여왕 때요. 선덕여왕 때 만든 분황사 보전석탑. 지금 황룡사 지구와 더불어 황룡사 지구 안에 들어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나는요 불국사 3층 석탑. 그죠? 불국사는 언제? 경덕왕 때 만든 거였고 역시 경주에 있겠죠.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이중기단의 3층 석탑 전형을 보여주는 경도왕 때의 탑으로서 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유물이 나왔는데 뭐죠? 무구정광 대다란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다는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우리 철감선사는 우리 구산선문 중에서 사자산문을 개창하신 분이었단 말이죠. 이 양반이 승탑입니다. 승려의 탑을 승탑이라고 부르죠. 앞에 있는 가와 나는 불탑이에요. 부처님 사리를 보관한 것인데 사리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불경이나 불상을 봉헌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반면에 승려의 탑이기 때문에 불탑은 모든 불탑 주인공이 부처님인 반면에 승탑의 주인공은 승려 개인입니다. 앞에 보다시피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누구의 승탑인지. 쌍봉사 화순에 있습니다. 철감선사의 승탑으로서 팔각 원당형의 전형을 보여주는 신라하대의 승탑입니다. 자, 가볼까요? 그럼 문제로요. 탑 3개 특징 잡아두시고. 자, 1번 선입니다. 가가 있는 사찰이 화엄종의 본찰이었다. 자, 분황사라고 나와 있지요. 분황사에서 입적하신 분이 누구? 원효였고요. 원효의 종파는 법성종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5교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법성종은 원효, 화엄종은 의상, 그죠? 법상종은 진표. 이 세 개는 꼭 기억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원효의 법성종, 효성직한 설총 그랬었죠? 자, 1번 아니고요. 답이네 그럼 1번 그죠?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2번 나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란경 추대였다 그렇고요. 다와 같은 석조물은 하대의 물건이었고 하대의 유물이고요. 또한 승탑이다 보니 우리 선종수녀들은 각지에 다니면서 활약을 했단 말이지.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우리 아까 다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전라도 화순에 있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나에는 불교 경전을. 2번 선지 나와 있네. 다에는 승려의 사리를 봉헌하는 것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지상을 묻고 있습니다. 시기 문제죠. 언제인지 파악하는 건데 이 사료 기억나십니까? 앞에 2회에서 우리가 본 적 있는 사료예요. 김은경이 빈공과에 끓겠다. 빈공과 미주고 섰고요. 그때 마지막에 있는 최치현이야 최시들을 쫙 가본 적 있을 겁니다. 앞에는 이제 박인범이 빠졌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요. 자, 빈공과 최치원 등으로 우리가 어느 시기를 할 수 있다? 신라 하대구나. 가능해요? 예, 포인트 잡았습니다. 최치원을 딱 보시고서 오, 신라 하대구나. 신라 하대의 경제를 묻고 있네요. 강화도 간척사업은 언제부터? 고려 중기 특히 무신기부터 활발해진단다. 2번 동시, 서시, 남시 등의 시장이 열렸다 돼 있으니까 처음 개창된 거는 동시는 아마도 효소왕 때쯤부터, 서시와 남시는 아니 소지마리간 때부터, 서시와 남시는 통일후인 효소왕 때부터라고 알고 있지만 하든 이미 그럼 시장이 있었겠죠. 그렇죠? 있음으로 열리는 건 가능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상태를 묻는 겁니다. 지금 작동이 아니라 아시겠죠? 동작 동사가 아니라 상태 동사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건 예전이지만 열려있는 건 이때도 가능하니까요. 3번 반농사 2년산적 윤작법은 고려 들어가서 되는 것이고 경시서 역시 고려 문종 때 만든 도시의 물가 조절 또는 우리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였죠. 전부 다 1번, 3번, 4번은 고려 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자, 5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회 세력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력이니까 어떤 인물인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의 주인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해 건너가 도웅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단다. 태조가 그의 명성을 듣고 뭐랍니까? 수미산 광교사를 지어주니 거기서 뭘 일으켰대요? 선풍을요. 선이 뭐죠? 선풍기 아니겠죠. 선은요 참선을 선자란 말이야. 선의 바람을 일으켰다. 아하, 선종승려구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풍이란 단어가 포인트가 되겠지만 태조 때고요. 그 다음에 수미산 광조사 이걸 보고서 구산소문의 하나구나의 팁을 잡았다면 더욱 중요하겠죠. 누굽니까? 모르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엄이라고 하는 구산소문의 한 명입니다. 수미산문이 만들었던 이엄의 진철선사라는 분이세요. 몰라도 괜찮고요. 이엄은 사람 이름, 진철선사는 그 사람의 법명이었겠죠. 뭐 그런 분이었고요. 일단 여러분은 선풍을 보고서 그다음에 태조 때구나 라는 거랑 수미산 광주사를 보고서 힌트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요 18세에 당에 유학하여 급제했고요.
귀국하여 집사 실랑이 되었고 당의 유학생, 집사 실랑이라는 육두품이 주로 가는 관직이었고요. 태조가 귀국하자 조정에 참여 벼슬이 한림원, 태학사 평장사에 이르렀다. 글쟁이 관직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거 누굽니까?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최치원, 누구야? 최승우 같은 육두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그러면요. 사람 이름 뭐로 가는 선종승려, 나는 우리 육두품 학자. 자,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힌트 잡아두시고. 경전 연구를 중심으로 한 수행이었다 돼 있는데 경전 연구는 교종의 마인드고 선종은 참선을 중시합니다. 2번 유불일치 누구 얘기죠? 성리학은 고려 말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전에 유불일치설을 통해서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말했던 것은 우리 해심이라는 조계종 2대. 3번입니다. 나 신라 중대의 국왕의 조언자로 활약했을 것이다. 육두품은 신라 중대 왕의 조언자로 활약했습니까? 그렇죠. 육두품은 신라 중대의 왕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을 겁니다. 설총도 있었고 강수도 있었고. 나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였다. 육두품이? 아니죠. 육두품 브레인들이고 이건 호중력일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마무리.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형벌제도로 운영한 국가를 묻고 있죠. 어느 나라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나라를 해봤자 별거 있겠어? 고조선부터 대한제국가 중에 하나겠죠. 가볼까요? 감찰하는 관리가 도둑질하거나 둥둥둥 나면 어떡한답니까? 직전 준 땅을 모두 회수한 다음에 귀향을 시킨다. 두 번째는요. 승려로서 쌀 훔쳤다. 귀향을 시킨다. 그 다음에 관가의 물품을 무역한 자는 귀향을 제하고는 단죄한다 돼 있으니까 귀향이라는 귀향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귀향이 뭐예요? 귀양과는 다른 거죠. 귀향은 유배형을 말하는 건데 귀향은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고려는 개경이 모든 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개경에 사는 분들 즉 왕경인이 실제 귀족이었고요.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럼 그 자체가 형벌이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귀향한다는 거는 지방의 로컬 세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직도 빼앗는 거고 그들의 특권을 전부 다 박탈하는 왕경인으로서의 조치를 그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조처를 말합니다. 귀향형 잘 기억해 두시고 고려 귀족들의 독특한 형벌이구나 라고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려죠. 고려의 시책이 아닌 거 찾아볼까요? 의창 맞아요? 맞죠? 고려 성종 때 만든 빈민구제기구. 동서 활인서는요? 요거 아닙니다. 그죠? 활인서는 사람을 살리는 곳. 그래서 조선시대 빈민구제용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을 담당했던 그런 기관이었죠. 본래 우리 고려에 뭐가 있었나요? 대비원이 있었죠. 대비원이란 말은 대자 대비에서 온 말입니다. 자비를 베푼다. 그러니까 불교틱한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유교국가인데 대비원이라는 이름 마음에 들겠어? 안 들지. 그 대비원을 활인서로 바꾼 겁니다. 사람을 살린다 이런 뜻으로. 동서 활인서는 조선의 기구고요. 비슷한 기능이 바로 대비원으로서 고려의 말하자면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됐나요? 3번 개경, 서경, 12목의 상평창. 성종 때 의창과 함께 만든 물가 조절기구로 항상 평평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요거는 대도시 개경, 서경과 12군데 목에다가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경, 서경, 12목. 4번입니다. 기금 마련하고 이자로서 빈민을 구제하는 제2번 언제? 광종 때 만든 빈민구제용 기금이었고요. 됐습니까? 콜. 7번입니다. 미추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야산 중턱에 있는 합천 해인사. 합천 해인사. 다 됐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해인사입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세계기록 유산이랍니다. 알고 있죠? 자, 가를 복원하고는 사찰이구나. 이는 뭐냐? 부처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려고, 물리치기가 아니라 물리치기죠. 오타 참 예쁘네요. 물리치려고 만든 것으로 고려의 뛰어난 목판 인쇄 기술을 보여준다. 무찌르다 물리치를 합성한 것 같아요. 자, 목판 인쇄술을 보여주는 이거 뭡니까? 바로 제조대장경 또는 팔만대장경. 그렇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대장경 판과 그런 게 전부 다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유산입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거란침을 물리치게 제작했단다. 초조대장경이죠. 요거는 몽골 침략 때 나온 거고요. 거란은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2번 현재 프랑스 국립수관에 있는 거는요. 직심체유절. 앞에 2에서 맞는 거 기억나세요? 2에서 우리 직지와 무구가 나왔었죠. 이제 딱 해가지고 인쇄술 마무리한 겁니다. 우리 목판 인쇄, 금속 활자 전부 다 상종 고급 예문까지 쫙 정리했으니까요. 싹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 활자 최초는 뭔지, 목판 인쇄물 최초는 뭔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유네스코 유산은 뭐가 있는지, 대장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자, 2번은 직지고요. 3번은 뭔가요?
요게 제주 대장경 8만 대장경 되겠네요.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 도감을 설치하고 만든 거. 4번은 뭔가요? 의천의 요청으로 교장 도감을 설치하고 흥왕사란 절에다가 거기서 만든 게 바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교장입니다. 교장을 다른 말로 속장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된 이름이에요. 대장경의 보안이 속장경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속장경이란 말은 일본 학자가 붙인 이름인데 아직도 그냥 남아있을 뿐이지 본래 정식 명칭은 교장이 맞아요. 하지만 속장경이라고 나올 때도 있으므로 함께 기억해둔다. 교장 또는 속장경, 교장 도감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 인쇄물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꼭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각 국경선을 확보한 당시의 상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시기 문제죠. 자, 볼까요? 우리가 국경선 5단계로 배웠을 겁니다. 맨 첫 단계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언제입니까? 신라 통일기 쏙 들어간 대동강부터 밑에는 원산만까지. 요거는 신라 통일기에. 두 번째는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청천강 거기 또 쏙 들어간 데 있죠? 시작해가지고 영만까지 쭉 그럼 되겠습니다. 요선 언제입니까? 태조왕건의 북진정책. 3번은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있는 가라인, 바로 천리장성이죠. 압록강부터 도련포까지 거란 침략 막아내고 쌓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나선이죠. 나선. 요건 어디? 초산부터 길주까지 공민왕의 영토 수복 이후. 마지막 선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라인. 현재 국경선입니다. 세종대왕의 사군과 육진 개척 이후죠. 사군, 육진 개척한 후 현재 국경선 위에 있는 선 보이죠? 거기까지가 5번 라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청천강, 압록강 여러 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청천강 위에 쏙 들어간 데고 압록강은 의주에 있는 거기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가직에 의주가 나왔는데 답이 청천강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어려운 내용들 다 몰라도 되죠. 압록강 하구엔 의주, 청천강은 쏙 들어간데 거란 침략, 홍경래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청천강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죠? 더군다나 의주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까지 해드렸는데 이거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많이 맞췄다고 얘기 나왔는데 오답률이 꽤 높았나 봐요. 지금 저의 깨알 같은 자랑하는 겁니다. 적중했다고. 청천강, 압록강 강 이름 좀 외워두자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강이 그려진 저의 포스트잇 지도까지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2, 3, 4, 5 국경선 꼭 잡아두세요. 5개 국경선 다시 한번 제가 했던 거 리와인드 시키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5개입니다. 1만 쓰고 글자가 써지네. 1, 2, 3, 4, 5 알아서 그세요 여러분이. 자, 한번 가볼게요. 기억부터. 가,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균형이 유지되었단다. 천리장성을 쌓은 다음에 거란은 우리를 못 이겼단 말이지. 송도 못 쳐들어간 거예요. 고려와 송과 거란 사이에는 세력균형 유지가 되었겠죠. 동아시아의 평화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을 취했단다. 그거는 아마 태조 왕건 때 얘기겠죠. 이 국경선을 쌓은 다음에는 보수화된 겁니다. 장성을 쌓은 이유는요. 더 이상 적들의 침략을 막아보겠다 라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장성한 척해서 우리끼리 잘 살겠다 그러면서 방어의 의미, 즉 보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라는 말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올라가지 않고 지켜야지 그런 겁니다. 선거철에 진보 보수 얘기 많이 나오는데 보수는 현 정권을 유지하겠다. 진보는 바꿔보겠다 이런 겁니다. 큰 특징 알겠죠? 용어 설명드린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북진이 전부 다 중단된 다음일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나, 기철로 대표되는 친원 세력이 숙청당했다. 국민왕 때니까 가능할 수 있겠네요. 금의 침략을 막아낸 건 이거는 고려 중기 숙종 이하 들어갔습니다. 내용도 틀렸죠. 숙종 때 별말을 만들고 예종 때 동북구성을 쌓고 그 다음에 금이 건국되고 금이 쳐들으려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대하기로 하고서 결국 침략을 막아내고 따라서 이 내용 자체가 아예 잘못된 선지인 것 같습니다. 정답 몇 번? 기억과 디귿. 하여 몇 번입니까? 2번인가요? 그렇겠네요. 됐나요? 자, 국경선 문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자, 9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 문제인데 역시 여러 번 나왔던 사람이죠. 하륜 등이 청하기를 정몽주의 난에 그가 없었다면 정몽주의 난이랍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치르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걸 난으로 본 걸 보니까 하륜도 역시 그렇군. 고려를 무너뜨리고 주둔을 세웠던 급진파 사대부의 한 명이었겠지요. 자, 이 양반 하륜이라는 사람은 이제 풍수지리에도 밝아가지고 이성계가 되게 좋아했던 천도 계획할 때 같이 합력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몽준 안에 그거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며
정도전의 난에도 그가 없었다면 아이고 도전이도 같이 한 패로 몰아간 걸 보니까 정몽주 정도전을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비로죠. 청컨대 그를 세자로 삼으셔서 정종 때 왕자의 난 이후에 이 양반이 권력을 딱 잡았는데 정종은 허섭이왕이었거든요. 세제였던 그가 세자로 바뀌고 왕이 되십니다. 3대 왕이 되신 거죠. 그 당시 임금이 정종이 말하기를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죠. 이분 누굽니까? 태종이죠. 태종. 포인트 정몽주 정도전 진압하고 세자가 되었던 사람 그렇죠. 태종입니다. 자, 태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까요? 박위를 파견하여 스시마정 뭘 언제입니까? 고려말 창왕 때 일이고요.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거 맞죠? 정치 권력 두 글자로 정권이지 뭐 그죠?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으로 도전이 제거 2차 난으로는 형이었던 이방간도 제거하고서 왕이 된 게 바로 이방원 태종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 금의용을 설치하여 오군영을 완성했다. 숙종이죠. 의정부 중심의 재산권 강화 이 양반 태종은요 6조 직계를 통하여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분입니다. 9번 마무리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제도를 묻고 있습니다. 이극중이 말하기를 둥둥둥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휴량전도 있었고 수인전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 휴량전, 수인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쵸? 이 두 개는 과전 때 있었던 일종의 세습을 위한 고아중계 긍휼히 여겨 기른다라는 휴량전이고 과부한테 믿음을 지키세요 준 게 수신전이었죠.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직전법 실시하면서 그죠? 직전을 실시하면서 없어졌었고요. 따라서 그 세를 거두는 자가 혹 지나치게 받아서 원망을 산답니다. 자, 밑줄 그어둘까요? 그 세를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전주가 지나치게 받아서 원망을 사기도 했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전주가 수조권을 남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퇴직하면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막 삥을 뜯는겨.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가를 합시다 라는 겁니다. 자, 전주의 수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전주의 권리인 답험 손실권을 없애버린 제도가 바로 관수 관급제이지요. 포인트 됐나요?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되고 나서 전주의 수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관수 관급제를 실시한다. 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관에서 전주에게 나눠주는 제도. 오케이. 언제입니까? 성종 때죠. 뭐예요 이거는요? 국가가 전주의 수치권을 빼앗고 그 수치 절차를 대행해줬다는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자 2번 가해 시행으로 수조권제도가 소멸된 건 아니죠. 수조권 소멸은 완전히 직전법도 폐지가 되는 명종 때 가서입니다. 사대부의 경제기반 마련을 만든 거는요 과전법이에요. 오품 이상 관리에게 공천 지급했던 거는 전십과 때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10번 문제 마무리 되겠죠?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당파를 묻고 있는 것 같죠? 첫째 줄에 누구를 계승했답니까? 이약파를 계승했고 이약파를 계승했다면 아마도 서인 쪽 계열들인데 그 뒤에 보니까 남인 처벌에 강경한 태도였답니다. 서인 중에서 남인에 대한 처벌을 들어싸고 강경파, 온건파가 나눠지게 되죠. 나중에 경신한국 계기로 강경파는 무슨 쪽? 노론 쪽이죠. 서인 중에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 세력을 묻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영조 때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우리 앞에서 본 것 같죠? 인물성이 같은가 다른가 인물성 동의 논쟁 바로 호락 논쟁이라는 게 있었죠. 노론 내부에서 송시열 사후에 충청 노론과 서울 노론 사이에 호락 논쟁 벌어진 거 기억하면 되겠죠. 자 여기 세력은 누구라고요? 노론입니다. 노론인 것 키워드로서 이약파 계승했고 남인에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인물성 논쟁을 벌였구나 체크되겠죠. 자 노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이들 중 일부가 북학파를 형성했다. 그렇죠. 노론 중에서 바로 인물성 동론 쪽 낙론 쪽이 북학파를 형성했었죠. 그중에 일부가요. 회니 시비 당시 송시열 입장에 선 사람들이다. 회니 시비가 뭡니까? 회덕과 니산에 살고 있었던 송시열과 윤중 간의 논쟁이었죠. 윤중 아버지 윤선과의 묘비명을 송시열이 써줬는데 약간 이제 오만하게 써준 거지. 윤중과 송시열이 붙었을 때 송시열 입장이 노론 쪽, 윤중 입장이 소론 쪽. 그쵸? 노론 맞습니다. 3번 이인자의 난 진압한 이후에 확고한 우위를 점했던 거. 영조 초년에 소론 계열이었던 이인좌가 난을 일으키자 그때부터 노론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더라. 다 맞는 얘기네요. 4번 선지에 성리학의 탄력적인 입장
양명학색은 누굽니까? 요거는 소론 쪽입니다. 오히려 노론은 성리학 일변도의 교조화를 이끌었던 세력들이었지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국왕의 명령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어느 왕인지 찾아야 되는데 윤관과 대화하고 있답니다. 폐하의 명을 받들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습니다. 라는 거 보니까 동북구성 축조했던 때의 왕은 누굽니까? 예종 때입니다. 숙종 때 별반을 만들고 예종 때 가서 동북구성 쌓았었죠. 이 나라는 나라 고려 먼저 썼네요. 고려죠. 고려 예종입니다.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그대의 말이 옳도다. 경들은 들으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건 지금 윤관과의 대화는 말하자면 이제 배경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때 고려시대 때의 중앙지도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 볼까요? 자, 기억. 3사에서는 구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정의 회계를 정확히 해라. 자, 기억에 있는 3사, 니은의 도병마사, 디귿의 어사대, 리을의 식목도감이라는 각각 기구들의 어떤 기능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요거는 윤관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고려 때의 중앙지도를 묻고 있는 문제구나 알아두시고, 자, 3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재정 담당 기관 맞죠? 지금으로 치면 재정경제부 같은 곳입니다. 예산을 짜고 회계를 더 담당하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기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병마사는 뭐죠? 양계 지역 병마사를 관장하는 회의로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회의였으나 나중에 무신기 이후에 최고기구로 변해가더라. 자, 다른 이민족의 침에 대비할 군사 대책이므로 도병마사가 딱 정확하겠군요. 그죠? 디귿, 어사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감찰기관이에요. 따라서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법을, 임시법을 지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사대는 감찰기구고요. 리을에 있는 식목도감이 임시법을 만드는 기구죠. 법식과 절목을 만드는 도감은 임시관청, 식목이 나무 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임시적으로 법을 만드는 곳이 바로 식목도감이므로 디귿에 있는 거는 식목도감이 되겠고요. 거꾸로 리을에 있는 곳에서 전쟁 중에 튀었던 놈, 임무를 다하지 못한 장수들을 찾아내어 보고하라라는 감찰 기능이 어사대의 기능이죠. 즉 디귿과 리을은 내용과 앞에 있는 관청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답 몇 번? 옳은 거니까 기억과 니은 1번 되겠군요. 됐습니까? 됐겠죠. 제가 했는데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이에요. 어느 시기에?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 워낙 많이 나오죠. 늘 15세기는 자주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15세기의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양란 이후 후기의 기술을 비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섞어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전기에는요 왕별로 업적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양반들은 세종과 성종쯤이 될 거고요. 그 외의 왕들도 뭐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하나씩이요. 조선 초 140여 명의 인쇄공이 수록된 최대 인쇄소는 교서관이었다. 교서관 체크라웃. 교서관의 가운데 무슨 글자 들어갑니까? 책 서자죠. 우리 비서성이라든가 수서원이라든가 책입니다. 교서관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한자로 친절하게 써주고 있는데, 교서관은 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책의 인쇄라든가 보관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인쇄소 맞습니다. 설마 여기서 130명인데 40명으로 바꾸고 그렇게 안 내겠죠? 그런 거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인쇄공이 수록된 인쇄소가 교서관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세종대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예쁘네요. 해와 달과 별을 관측하는 그런 곳이 간의대. 간의, 혼의가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고요. 그걸 놓았던 다이가 바로 간의대예요. 혼의대, 간의대 전부 다 천문대 맞습니다. 오케이? 3번. 문종 때 화차를 개발했죠. 세종 때 우리 신기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화차를 통해서 화살 100개를 동시에 날리는 언젠가 영화가 있었죠. 뭐라 그랬죠? 세계 최초의 로켓폰가 뭐 그래가지고 영화가 나왔었는데, 바로 그 신기전에다가 화살에다 불을 붙이는 화차를 만든 거는 문종 때였습니다. 다 맞네. 4번. 태종 때 개미자를 만들었고, 개미자, 태종, 갑인자, 세종 맞아요. 그리고 태종 때는 글자를 주조하는 관청으로 주자소, 글자를 주조한다, 주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는요,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만든 후 이 갑인자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글자를, 그러니까 활자를 판에다가 하나하나 꽂아가지고 만드는, 그 전까지 밀랍으로 붙이는 방식인데 판에다가 탁탁탁 끼워 맞추는 식자판, 심을식 글자자, 식자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어느 왕 때라 그랬나요? 세종 때라 그랬었죠.
세종 때 인쇄술 꼭 기억하십니다. 세종 때 식자판 조립 답 몇 번? 4번입니다. 왕별 업적을 묻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풀어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4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였다? 토지 문제였다. 토지입니다. 특히 토지 사유 확대로 여러 가지가 문란해졌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보니까 자영농 육성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토지 문제를 해결하여 자영농을 육성하자 라고 했던 분들이니까 아마도 중농학파 실학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중간쯤에 그 양반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실학자인 그가 생각한 대안은 가볼까요? 국가에서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 관리들은 좀 많이 갖고 농민들이 조금 덜 갖고 그 밑에 상인들은 조금 덜 갖고 이런 식으로 신분과 직업에 따라 차등 분배를 외쳤던 그분은 무슨 제도? 균전제를 외쳤습니다. 균전제는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로 목적이 뭐였죠? 이 균전제의 목적은 병농일치였습니다. 뒤에 가볼까요? 이렇게 땅을 분배한 후 조세와 군역의 의무를 지급한 토지를 주도록 공평하게 부담시키자라는 군역을 토지에 맞춰 부담시키는 병농일치를 원했던 그분. 자, 이쯤 하면 기억 나오겠죠? 자, 신분에 따른 차등분배, 병농일치의 군역의 문란 해소라는 거는 바로 누구? 유형원이었습니다. 자, 선지볼까 1번. 군역 문란 해소는 좋습니다만 호포법은 흥선 대원군이 처음 했던 것이므로 관계가 없고요. 반개수록 바로 유형원이 만든 백과사전이었죠. 여기서 토지 문제뿐 아니라 노비제도라든가 그 당시 양반 문벌이라든가 사회 모습을 비판했던 분이 바로 유형원이었습니다. 북학의는 박지가가 만든 책이었고요. 우서는 우서 스마일 바로 유수원의 책이었죠. 우서 보세요. 유수원은 우서에서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외쳤다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자들의 업적은요 이제 개인별로 나옵니다. 예전엔 중농, 중상 묶어서 넣는데 요새는 각각 시작자의 업적을 하나씩 알고 있는가를 묻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셔야만 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가와 가의 이때와 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입니다. 가의 이때가 뭔가 볼까요? 이해 봄에 장정을 모집하여 일본식 제도였던 별기대, 별기부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별기군이죠. 만들었답니다. 일본 놈이었던 호리모토를 들여다가 시켰고요. 그 당시 별명이 외별기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만든 별기다 그래가지고 호리모토 훈련을 빵 시키면 막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 그러는데 구경을 하면서도 일본 놈이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놈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별기대 역시 일본이 만든 개화다. 그래서 상당히 미움받았던 부대였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볼까요? 개화가 된 이후 이해관계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일본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미움이 자꾸 사무쳐 있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이때 이런 누가 난병들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나자 군중들이 같이 들고 났다는 겁니다. 난병으로 인하여 난병 체크라웃. 자, 병사들이 들고 났죠. 바로 이때 별군에 반발했던 병사들의 반발이니까 뭐겠습니까? 이모군란 말하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이때는 바로 이모군란 때. 나는요, 자,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키고 흥선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알고 있는 거 1조입니다. 2조에는 뭐 했습니까?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이때 인민은 백성이 아니죠. 피플입니다. 피플. 우리 신분제 폐지론이었고요. 세 번째는 지족법 기억 나오죠. 지족법은 조세제도 개혁입니다. 토지 개혁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뭐다? 갑신정변 14개 정강이다. 즉 나아가 발표된 시기는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이 정도 강령은 외우고 있죠. 갑신 14개, 홍범 14개, 동학대 폐정개관 12개, 뒤에 나온 헌의육조는 구별하여 기억할 것. 됐나요? 가의 이때는 이모군란, 나아가 발표된 시기는 갑신정변 때의 사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다는데 이거는 1894년 한참 뒤의 일이죠. 자,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은 요동관도를 삼국간서로 반환한다. 청일전쟁 결과 일본이 요동관도를 먹게 됐었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삼국 겐세이, 독풀어 세 나라의 겐세이, 일본의 독을 확 풀어 삼국 겐세이였습니다. 요거 역시 청일전쟁 이후 문제였고요. 조선은 청과 한송조약을 체결하여 한송조약은 갑신정변 결과입니다. 이유겠고요. 진울포 조약은 이모군란 결과죠. 이모군란 결과 진울포니까
가와 가의 일과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 결국 이것도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이모곤란 결과 증후포조약, 갑신결과 한성조약만 알면은 4번이 답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저 한번 살짝 나와주고 답은 4번입니다. 제가 너무 예쁘게 그려졌죠? 뭐 근데 저보다 제가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패스하겠습니다. 쏘리. 1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래요. 자, 사려 보니까 지난 복합상소 때 필요옵니다. 그죠? 관리를 통해 니네 물러가라 받아줄게 그래 놓고선 해산했더니만 아닌 거야. 우리 해산했는데 서양 각국과 외놈들이 우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면서 임금을 위협하여 우리들을 해산시키도록 했다니 이거 정말 아니죠 해서 다시 일어났어. 어디에서요? 보은에서. 지난 복합상소 이후 외놈과 서양놈들이 자꾸 우리 압박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은에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거 답이 나와버리네. 쏘리. 바로 보은집회죠. 복합상소 이후 보은집회는 교조 신원운동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때 와가지고 정치운동으로 전환되었단다. 반봉건 반외세로. 반봉건 우리 뭐 척외양창이라는 반외세도 있었고요. 보관민, 제폭구민 등의 반봉건의 구호도 나왔었고요. 이미 이때가 되면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이 보은집회가 이듬해 나오는 동학농민운동과 이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듬해는 아니죠. 보은이 93년 2월이었고 그의 말에 동학이었으니까.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군을 격파하고 전투통을 점령했단다. 요거는 동학농민운동 단계였습니다. 1차 분기죠. 백산집절 4대 강령 역시 1차 분기입니다. 남북중 연합은요 그보다 뒤에 나왔던 2차 분기고요. 요건 아직까지는 교조신운동이에요. 따라서 이때 주인공들은 농민들이 아닌 동학교도들이었고요. 탐관의 수청은 반봉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까지는 동학교도들이었고 탐관오리 숙청이라든가 외세척계를 외치는 정치화된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이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은집회니까요. 문제 해결되겠죠?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정리 꼭 해주시고 동학은 단계별로 순서를 꼭 파악해 주시는 게 포인트.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민족운동을 묻고 있습니다. 자, 맨 첫 줄을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인산일. 인산은 왕의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 있었죠.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에,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에. 자, 그때 맞춰 만세시를 했답니다. 딱이네, 그죠? 자, 가볼까요? 시위를 위해 경문을 인쇄하다가 아이고 사전에 발각됐어. 하지만 발각이 안 된 분들이 있어서 이 누굽니까?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체키라웃.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 동그라미.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요 그 당시 60 당시에 초기에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들이 준비하다가 일본이 바본가? 7년 전에 겪어봤는데 전부 다 발각을 한 거지. 그러나 학생들은 준비했다는 이유로 발각을 했다고 해서 준비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고보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시 연희전문이라든가 중앙고보라든가 우리 강북 쪽에 여태까지 남아있는 연희전문이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죠. 자, 이거 보면 체크할 수 있겠죠? 이거 보고 모르면 안 됩니다. 인산일인데 사전 발각됐었고 학생들이 주도했단다. 뭡니까?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1926년 치안유지법 제정 이후 불법화된 사회주의 계열들이 천도 계열과 함께 60만세 논리를 키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주도했구나. 자, 1번입니다. 사회주의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노동자와 농민 문제 얘기했었고요.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이 주도했으므로. 사전 준비에는 천도교도 가담했습니다. 신간의 지원 아니지요. 신간은 60결과 좌우압작 운동이라 하면서 27년이 이듬해에 만들어진 겁니다. 신간의 지원 받은 건 뭡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이때부터 학생들은요 민족의 구입체가 되었겠죠. 물론 3.1 때부터 그랬지만 이들이 점차 성장했다는 것은 틀린 선지가 아닐 겁니다. 사원 보고 3.1운동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들은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구나. 60과 광주 비교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를 묻고 있는데요. 맨 앞에 딱 보니까 뭐랍니까? 여성. 여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차별 철폐, 좋은 폐지 결혼 자유 여성, 인신매매 공창 폐지 여성, 농촌 여성, 부인 노동 여성, 여성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운동들을 묻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단체는 뭡니까? 근우회. 맞아요? 근우회.
근후에는 1927년에 신간회가 좌우합작 성격으로 만들어지자 그 자매단체로 만든 겁니다. 당시 우익계열의 김알란이라든가 조선여자 교육회를 주도했던, 그 다음에 조선여자 동호회를 이끌었던 허정숙이라든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만든 게 근후회였습니다. 당시 근후회는요 20년대이기 때문에 문화통치기에 여러가지 여성들의 이권 보장을 위해 만든 합법적 전국조직이었습니다. 다만 신간회의 자매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좌우합작 성격, 즉 민족 유일당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조직이었고요. 자, 이 정도 해놓으면 답 나오겠죠? 1번의 여성계몽 가능하겠죠. 하지만 비밀 결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신간회와 더불어 전국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당시 20년대 문화통치기의 합법적 조직이었습니다. 신간회 자매 맞았고요. 민족유일당 당연한 얘기고요. 18회 가볍게 풀었죠? 갑니다 그러면. 자, 19번입니다. 밑줄친 우리 부대를 묻고 있습니다. 무장단체 묻고 있구나. 아, 그때는 만주의 풍운이 험해지고 만주에 뭔가 있어. 일본이 군사행동을 일으켜서 이미 북만주까지 막 마술을 뻘치고 있단 말이지. 뭐겠습니까 이거? 만주사변 말하는 거죠.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우리 부대는 당시 중국 국군과 제휴하여, 중국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군대들과 제휴하여 항해전에 들어갔는데 전투가 나옵니다. 쌍성보를 비롯하여 사도하자, 동경성, 경박호, 대전자령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투들입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 대전자령, 쌍대보하자 이런 거 있었죠. 자, 이건 뭡니까? 한국 독립군이에요. 누가 이끄는? 지청천이 이끄는. 자,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들은요 결국 일제 침략이 전면화되면서 중국 본토로 이동까지 했답니다.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한국 독립군 키워드 전투 이름으로 잡습니다. 자, 그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 만주사변 계기를 상대였다. 자, 제가 했던 설명 잘 떠올려보세요.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만들어졌죠. 혁신의회는 곧 있다가 한국독립당으로 개편되었고 한국독립당의 군사조직으로 한국독립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아직 활동이 여의치 않았는데 만주사변이 뿡 터지자 중국과 한국의 연합작전이 벌어지더라. 즉 이들이 만들어진 건 만주사변보다 언제입니까? 이전이에요. 남만주의 조선혁명군, 북만주의 한국독립군 전부 다 만주사변 이전에 만든 겁니다. 1930년에 이미 만들었고요.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만주사변 계기로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지 그걸 계기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군대가 만들어진 계기는 어디까지나 삼부 통합운동, 즉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라는 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지청천이 총사령관이었고요. 이청천이라고 됐죠. 푸른 하늘. 한국독립당의 조직 맞겠죠? 그리고 이후에 관내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 임정의 한국광복군의 주력 부대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한국독립군 매우 중요한 우익계 조직이므로 꼭 기억하세요. 경부수립부 지청천은 이승만의 오른팔로 활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순서 문제네. 현대사의 순서 문제인데요. 역시 순서 문제는 두 개씩 가는 겁니다. 기역, 니은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고, 리을 보시고, 미음 보시고. 가볼까요? 농지기역법과 에치슨 라인. 농지기역은 정부수립 직후였던 1949년에 만든 것이고,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의 배경이 된 거죠. 50년 1월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극동방에서는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을 지나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즉 한반도와 따이완은 미국의 방해선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한과 소련이 침략을 계획한 계기가 되었던 라인이었습니다. 6.25 배경이므로 니은은 뒤에 가야 되겠죠. 자, 4.3 사건은요. 4.3 사건은 정부 수립보다 전, 기업보다 앞에 와야 되겠죠. 4.3이 한창일 때 50 총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정부 수립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립된 것이었죠. 정부 수립 후에 농지기역법입니다. 자, 여기 반민법 나왔네요. 반민법이 먼저입니까? 농지기역이 먼저입니까? 친일파 처리가 먼저였죠. 48년 9월에 반민법, 농지기역은 49년에. 리을은 기역보다 앞, 디귿보단 뒤. 오케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요 6.25 사건의 결과물이죠. 니은보다 뒤에 나오는 겁니다. 53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순서는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미음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 잡을 때는요 5개를 다 머리 놓고 섞으면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을 제대로 했다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 게 훨씬 빠르게 푸는 이유일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정답 몇 번? 5번?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회도 수고하셨습니다.